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뉴스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기사 필기시험 2019 제2회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1과목 도시계획론이 되겠습니다. 1번 1967년 도시 내의 상업 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 가로변 상업지구, 특화지구로 구분했던 학자는 누구인가? 네, 요거는 이제 3번 베리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외워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토지 이용에서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도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어떤 거냐? 네,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 계획이 되겠죠. 계획성 있게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3번 재해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조사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근에 이제 재해나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 가급적이면 이제 재해가 안 나게, 그리고 재해가 나더라도 피해가 적게 신속 처리하기 위한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이제 요인으로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그때 이러한 도시 재해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항목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재해 관련 부서 간의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걸 정부 관리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하기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우선 재해 관리 정보 시스템에는 이제 방재와 관련된 업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작성하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처리 부분들을 정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기반 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시에는 이제 도시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 중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광장인데, 법적으로 광장을 구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종류로 나열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공중광장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없죠. 그래서 나머지 일반광장, 경광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 우리 이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광장 끝에 크게 교통광장, 그 다음에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광장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고, 교통광장은 다시 3개로 교차점, 역전, 주요시설광장, 그 다음에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학자와 계획 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네, 정답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하고 빛나는 도시가 잘못 연결된 겁니다. 에베니저 하워드 미래의 전원도시 얘기했고, 토니 가르니의 공업도시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아버크롬비 경자를 이제 자기를 부여합니다. 런던 개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는 뭐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분이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인데, 이분이 이제 건축 설계한 대표적인 게 낙수장이라고, 이 밑에 폭포가 흐르는 데에다가 위에 건물을 짓는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분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풍수에 보면 그 하천 무르는 폭포 소리가 나는 데에는 집을 짓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거주하던 사람들이 많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가고, 현재로는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약간 잠시 들리는 이런 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나는 도시는 그러면 누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이분 르꼬르비제죠. 르꼬르비제.
이 빛나는 도시라고 하는 건 금을 섞어서 반짝반짝 한다는 뜻이 아니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환하게 만들어지는 햇빛이 많이 드는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300만이 살기 위한 도시 계획안에서 이제 이분이 계획했던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이 샹디가르 도시를 계획했던 그런 부분. 이분이 근대 도시 계획에서는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도시는 바로 이 르꼬르비제가 계획했던 도시가 되겠습니다. 6번 상업지역의 이용인구가 4만 명입니다. 그리고 각 이용인구 1인당 필요한 평균 상면적이 15평방제곱미터. 그리고 이 지역이 건폐율은 50이고 공공용률은 40이고 평균 층수가 10층일 때 이쪽 이 상업지역에 이런 인구가 4만 명이 쓸 수 있는 토지 이용상의 계획 면적, 상업지역 면적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기사 시험 볼 때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조금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시간도 좀 걸려야 되고, 또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막상 출제가 된 문제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우선 좀 건너뛰고 시간적 다른 문제 먼저,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나올 때 조금 접근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제나 다른 문제나 같은 점수 비중이 같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다른 문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성적을 얻는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20헥타르인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상업용지를 계산하는 방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상업용지 면적은 위에는 n 곱하기 a,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용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1인당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밑에서 층수,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곱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접근을 하면 상업용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죠. 이용인구가 4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4만 명에 한 사람당 15평방제곱미터가 필요하니까 곱해서 계산해 보면 약 60만이라고 하는 60만 평방미터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죠. 그거를 10층이라고 했으니까 10으로 나누는 거죠. 10으로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땅이 10층으로 나눈 얘기는 1층의 바닥 면적을 구하는 거고, 건폐율을 곱하면 이제 부지가 넓어지는 거죠. 자, 60만이라고 하는 전체 건물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10층이라는 거, 이 바닥 면적을 합한 게 60만이 나오는 거죠. 60만이죠. 그거를 이제 10층이라고 했으니까 한 층의 이 바닥 면적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10층이 되는 거죠. 60만. 네. 그러면 뭐습니까? 6만이 되는 거죠. 6만. 거기다가 이건 건물의 바닥 부지잖아요. 토지가 나와야지. 우리는 토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는 요거의 2배죠. 그죠? 이 6만에 나누기 2. 요거는 곱하기 0.5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는 6만이 아니라 12만이 되겠죠. 2배로 되니까. 자, 그러면 부지는 이제 12만이 됩니다.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가 돼야 되는데,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6만이 되고, 이 계산하기 6만이 되고, 그걸 다시 0.5로 나누니까 2배가 돼서 12만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공용지율을 계산합니다. 그죠? 공공용지율은 나누기 1 마이너스 공공용지율 2를
뺀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에서 40%를 빼니까 0.6이 되는 거죠. 그럼 12만을 0.6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20만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만 헥타르가 6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